어, 책을 두고 왔어? 세연이 유모 신청했어. 다음 주 수요일에 모의고사네. 잘 대비를 좀 마무리를 잘 해보자. 일단 수원수투는 꾸준히 계속 해 나가면서 한 달 한 달 실력을 올려 나가야 되고, 확통을 조금 8문제 중에 좀 많이 맞췄으면 좋겠다. 모의고사 입장에서는 확통을 좀 우선 챙겨 놓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여기 평정에서 잘 안 됐던 문제 질문 받아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진도 좀 나가고, 그리고 확통 원래 우리 월요일에 확통을 못 했잖아. 그래서 확통 마지막 단원 개념 설명을 좀 해줄게. 확통 개념 설명 해줄 테니까 그거 하고 나서 좀 쉬운 문제들 위주로 풀면서 확통 마지막 단원까지 한번 정리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육모 관련해서 모의고사도 계속 여러 개 준비해놨고, 뭐 다음 주까지 계속 할 거니까 마무리 이렇게 잘 해보자. 일단 평정에서 우리 87쪽까지 진도 나갔었는데 좀 잘 안 됐던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설명을 해줘. 얘기를 해줘. 좀 설명을 해줄게. 몇 번? 32번? 쉬운 문제여도 괜찮으니까 물어봐줘. 응? 44번? 34번? 36번? 가녀서 이 정도? 일단 35번. 오늘 먼저 진도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 좀 중간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 이제 87쪽까지 하면서 기본적으로 극한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함수를 이거 잘 생각을 해놔. 그러니까 식을,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여기가 고민이 필요하고, 식이 있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놔야 되고, 그치? 양쪽 방향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 그래프를 보고 식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익혀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게, 뭐 빼기 함수에 대한 얘기나 뭐 인수 정리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게 있었던 거였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나머지 부분들 극한에 대한 얘기들 좀 다양하게 했었는데, 특히 우리 잘 안 됐던 부분이 가정하는 거 있잖아. 그치? 0분의 0꼴이라고 했을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가정에서 검증하는 것들 연습했었던 거니까 그거 잘 되는지 계속 확인해보고, 내가 이제 관련 문제들을 테스트 계속 보면서 좀 다시 반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 여기 이 부분 89쪽으로 한번 가보자. 89쪽. 89쪽에 있는 이 빈출 토픽이라고 되는 부분이 이제 최신 경향 수능에서 잘 나오는 문제들, 사실 뭐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등장했던 내용들인데, 요거 관련해서 좀 어떤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근데 아주 간단한 예시 한번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절대값 x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은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치? 존재하지 않지? 왜냐면은 x가 0보다 클 때는 1이고, 그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니까 1이 되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거꾸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이 절대값 x분이 마이너스 x로 빠져나오지.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절대값 함수가 분자나 분모에 붙어있는 형태의 그런 문제가 엄청 잘 나와. 엄청 잘 나오는데 그럴 때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거의 89쪽 제일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있지. 절대값 함수의 극한이 출제되면 좌우 극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를 하나 좀 기억해 놓으면 되겠다. 그치? 오늘 가장 큰 주제인데 요거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내가 한번 다 바로 대답해봐. x-1분의 절대값 fx0 이게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했어. 근데 fx가 다항함수래. 이렇게 되는 순간에 fx는 x-1을 몇 개 가져야 된다고 알고 있어? 2개. 그치? 그게 바로 0.1초 만에 대답이 나와야 돼. fx가 x-1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모순이 생기지. 그치? x가 1보다 클 때 만약에 fx가 x-1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x가 1보다 클 때는 1인데 x가 1보다 작을 때 -1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제곱이 이렇게 붙어 있어. 제곱이 붙어 있다 하면은 얘 x-1의 제곱으로 빠져나오나 -x-1의 제곱으로 빠져나오나 어차피 0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x-1을 2개 이상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그거를 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일단 이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 부분이 분모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끌고 나가보기로 하자. 분모가 0으로 가. 그치? 이게 0으로 가고 있는데 분자도 그러면 일단 0으로 가야 이 극한값이 존재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fx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다가 qx를 이렇게 지금 붙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fx는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을 해봐.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하고 위에는 절대값 x-1의 qx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2개로 나눠보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이랑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이렇게 간다로 하면은 이 위에 거는 여기 이렇게 분리를 시켜볼게. 이 절대값 붙어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자를 수 있겠지? 이렇게 잘랐다고 해보자. 그래? 이렇게 지금 다 잘랐어. 절대값을 잘라보면 이쪽이 1 플러스일 때는 이 앞에 부분이 1이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값 qx인 거야.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이 밑에 거는 1 마이너스인 상황은 x-1분의 절대값 x-1이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서 빠져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지금 결론 내보면 얘는 q1이고 그러니까 지금 다항함수니까 근데 여기 이쪽도 -q1 이렇게 되는데 둘이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둘이 같으려고 하면은 뭐가 보장이 되어야 되냐면은 q1은 -q1이면 넘기면 2q1은 0이지. q1은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q1은 0이라고 하는 거는 qx도 뭔가 또 하나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인수 정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qx를 여기다 이렇게 쇽 대입을 해버리면 이쪽에 대입을 해버리면 fx는 x-를 2개 이상 가져야 된다는 거 보장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알기. 시험 시간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게 그래서 그 90쪽에 그 색깔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정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니까 요걸 이제 갖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어. 그치? 그 체화하기에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보자. 91쪽에 체화하기 있는 부분에 연습해보고 된 사람들은 바로 적용하기 거기다 한번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해봐. 잠깐 시간 줄게.
미안. 정확히 다 됐어. 이해됐어? 정확히 괜찮았어. 이것도 잘한 것 같은데. 잘했어. 채은아, 수특 다 풀어왔어? 남았어? 이따 책임 때 그거 위주로 해. 그 다음 거 줄게. 여기 예제 1번 91쪽 예제 1번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요거 잠깐 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0을 가라는데 다 푼 사람들은 그 지금 기출도 계속 풀어보면 돼. 뒤에 fx 빼기 3 이게 존재한다로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이 fx 빼기 3이 있지. 요게 x를 적어도 몇 개 가져야 된다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존재한대. 이게 존재. 뭐 이렇게 그냥 존재? 이렇게. 몇 개? 적어도? 적어도 2개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x제곱 곱하기 qx. 이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라고 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예제 2번도 똑같아. 그냥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이 fx는 x-1을 4개 이상 가져야 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예제 3번도 x-a를 2개 이상 가져야 되는 거.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된다. 그치? 아, 46번은 좀 어려웠어. 46번, 45번까지 해보고 46번 설명도 해볼게.
이거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자. 이 46번 문제 잘 안 풀렸던 사람들은 뭘 보냐면은 이 생각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x를 루트 안에다 넣어볼게. 루트 안에 넣는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절대값 fx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아니 이렇게 했다고 해봐. 사실 여기 조금 무리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바로 만들기에 그 얘기는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할게.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절대값 fx 밑에 x제곱 있으면 fx는 x를 적어도 몇 개 가져야 돼? 3개. 그게 지금 정답은 맞아. 그렇게 가버리면 fx는 x를 3개 가져야 된다. fx는 x를 적어도 3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 차이가 숫자 1인 4차함수라고 했잖아. 그치? x-a를 이렇게 붙여버려. 붙여버리고 나면은 문제에서 f1은 2라고 그랬지? 그럼 바로 f1은 1 곱하기 1-a 해서 이 값이 2라고 한 거니까 a는 -1이 나오지. a는 -1. 그치? 그래서 따라서 f2가 바로 결정이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은 편하게 풀 수 있긴 한데 사실 완전 정확한 풀이는 아니라고 봐야 돼. 왜냐면은 일단 이 문제 좀 어렸던 사람은 한 이 정도로 이해를 해봐.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요거 x가 이 루트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거든. 이거 마이너스 앞에 붙을 수도 있어. 마이너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1차적으로 한 90% 이해했다고 생각해봐. 근데 완전한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기다 빨간색으로 써보자. 루트 x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는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절대값 x로 바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그치? 근데 절대값 x라고 했을 때 이 절대값 x는 두 개로 나뉘거든?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0일 때는 그냥 제외하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때는 x인데 이때는 -x지. 그치?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생각해보면 돼. x가 0보다 클 때는 결국에 얘랑 얘랑 같은 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봐. 그치?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x는 루트 x제곱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바뀐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근데 x가 음수일 때는 이 -x랑 루트 x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따라서 x는 루트 x제곱이라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실제로 봐봐. x가 예를 들어서 -2야. -2라고 하는 거는 루트 -2의 제곱이랑 같지. 그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음수일 때는 안에 들어가면서 루트 안에 들어가면서 거꾸로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 예시 이해되지? 이거? 그치?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냐? 여기에서 애초에 극한을 취할 때 이 극한이 이렇게 돼야 돼. 우극한 쪽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플러스. 이거는 안에 들어가면서 루트 x제곱분의 절대값 fx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 좌극한 쪽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 x제곱분의 절대값 fx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를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더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 볼게. 얘를 정리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꼴파악은 했었잖아. 이 0분의 0꼴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뭐는 보장이 돼 있냐면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이 f 있잖아. f0이 0이라고 하는 건 보장이 돼 있어. f0은 0. 그치? f0은 0이니까 fx를 x 곱하기 그 다음에 qx라 이렇게 봐보자. 그치? 이렇게 본다로 하면은 여기 이 자리에다가 fx 자리에다 x 곱하기 qx 대입하면 x 곱하기 qx의 절대값 씌우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누기 x제곱의 루트 이렇게 들어가 있다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루트 씌우고 마찬가지로 똑같지? x제곱분의 이렇게 된 건데 이제 0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이 부호가 지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따라서 여기는 이쪽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다. 이제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붙는다. 얘기를 한 거니까 나누기를 할 때
여기 x제곱분의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루트를 이렇게 맞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얘가 x끼리 이렇게 지어지면서 이쪽이 그냥 루트 q 제로가 되는 건데 0 대입하면 그냥 루트 q 제로가 되고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붙겠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쪽은 여기 0 대입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루트 q 제로가 되고 이렇게 하고 절대값이 다시 이렇게 붙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결국에 둘이 같으려고 하면은 여기서 q0이 또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둘이 같으려고 그치? q0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fx가 x 이미 제곱은 인수로 가졌어야 되네. 여기 내가 잘못 썼어. 이 루트 안에 이미 x분의 위에가 x 제곱을 갖고 있어야 지금 수렴할 수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근데 하나 더 가진다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 3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fx는 x 3승에 x-a 꼴이 돼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어. 그치? 세현이 이거 이해됐어? 근데 이 해석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 알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사실 극한값이 보장돼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극한값이 보장돼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냥 절대값 위에 있는 절대값 fx가 x를 3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기억해도 돼. 그치? 왜냐하면 극한값이 보장되는 상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차피 같을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여기 94쪽에 47번에 있는 문제는 최근 기출이야. 여기 이제 풀었던 문제들이 이런 문제 딱 보자마자 못 풀겠다 하고 넘어갔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치? 오늘 이제 약간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잖아. 앞에서부터. 20번 문제고 조금 어려웠던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4점짜리 문제인데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그래? 헷갈리는 사람도 있으면 다시 물어봐줘. 설명해 줄게.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보다 위에가 x를 하나 이상 더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세제곱이라고 얘기했던 거였어. 세제곱은 인수로 갖고 있어야 이 안에가 극한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루트 제외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이미 x제곱분의 절대값 fx 자체에서 이 분자 부분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얘보다 하나 이상 더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마찬가지죠. 절대값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절대값 없이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겠다. 절대값 없어도 지금 어쨌든 절대값 fx에서 fx는 3개 이상 가져야 되지. 왜냐면 앞에서 지금 했던 게 다 그 내용이었잖아. 그렇게 얘기해. 만약에 이 상태를 간다고 하면 제곱이 되고 여기에 루트가 없으면 제곱이야. 루트가 없으면 x분의 절대값 fx니까. 루트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해. 맞아. 바꿔서 생각해. 이렇게. 이해했어? 47번 했어. 47번. 거기까지 났어? 어이구, 그래. 열심히 했네. 47번 또 푼 사람 있어? 응, 풀었어? 아이고, 잘했네. GT에 대해서 표현하면 F 미분에서 F 모양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지금 이제 0 플러스 쪽이랑 0 마이너스 쪽이랑 좀 다른 극한이라고 봐야지.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요 설명을 일단 47번 해줄게. 47번 보면은 여기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 빼기 1이 존재한다. 이게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오늘 배웠던 거 이제 잘 적용해봐. 기출에 적용하면 신나잖아. 딱 풀릴 때 그 쾌감을 너희 다 느끼고 있지? 윤찬이. 맞았어?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했어. 맞은 사람들 진짜 잘했어. fx-1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x를 2개 가진다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미 최고 차이 개수 1인 3차 함수라 했으니까 뒤에 붙는 거는 x-a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된 거고, 그럼 나조건에 연결시켜보면 나조건에서 지금 이거 -1 저쪽으로 우변으로 넘겨서 본다 하면은 x 곱하기 fx는 이 fx 자리에다가 요거 지금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에서 이렇게 x제곱에 x-a 플러스 1 이렇게 대입을 하고, 여기다가 이 값이 -4x제곱 플러스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양쪽 x로 일단 전개를 해볼까? x제곱 x 곱하기 x-a 플러스 1인데 이 전부 다 넘겨.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넘겨볼까? x 3승에 x-a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x 고 플러스 4x제곱에 마이너스 x가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 바로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둘이 지어지는 상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양쪽 x제곱으로 나눠? x제곱은 지금 부호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상관없지?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x 곱하기 x-a에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뭐만 쓰면 되냐? 이제 판별식만 쓰면 되겠지. x제곱 빼기 a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결론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아니 대답 아무나 하죠. 너무 작거나 같다. 그치?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니까 a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가 된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F5의 최대값이잖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야. 대입해보면 F5라고 하는 거는 25 곱하기 그 다음에 5-a에 플러스 1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지. 그치? 그때 이 A 값에 들어가는 값들 중에서 F를 가장 크게 만드는 애는 A 값이 마이너스 2일 때겠지. 그치? 그렇게 적용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그치? 이제 이 정도 기출도 풀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잘못 썼어? B제곱. 그러네. B제곱 마이너스 16.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 다 잘못됐네. 마이너스 4랑 4서 이렇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해야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겠다. 그치? 윤찬이 고마워.
오늘 하나 좀 더 설명을 할게. 거기 96쪽으로 가볼게. 96쪽. 96쪽에 빈출 토픽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개수 함수. 그러니까 새롭게 정의하는 함수. 새롭게 정의하는 함수인데 거기 위에서 써져 있지. 이거는 그냥 수도 없이 나와. 그 최근 수능만 따져도 2024학년도 수능 14번에 출제된 바 있다. 2025학년도에도 3월, 10월에 나왔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의 함수인데 이것만 나오면은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몇 등급 때? 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나 그 이하인 친구들은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요거 좀 오늘 좀 친숙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 그치? 근데 그 문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왼쪽에다가 좀 줄을 쳐놓으면 좋겠어. 왼쪽 96쪽 왼쪽에 어디에다 줄을 쳐놨냐면은 함수의 극점이라고 되어 있지. 1번. 1번 함수의 극점, 2번 함수가 불연속일 때, 3번 함수의 정근선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이 세 개 상황은 개수가 갑자기 변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놔야 돼. 그치? 그 중에 특히 1번이 중요해. 수투 관점에서는. 왜냐면은 이 불연속이나 정근선에 대해서는 정근선 같은 경우는 정근선도 중요하네. 정근선은 함수의 정근선은 어디서 중요하냐면은 지수로그 함수 있지. 지수로그 함수가 요새 14번, 13번 급에서 함수 두 개가 0보다 작을 때는 로그 함수고 0보다 클 때는 지수 함수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 많이 나오거든. 그치? 그럴 때 그 정근선인 지점이 함수의 개수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줘. 그래서 그 부분 잘 체크를 해놔야 돼. 요거 가볍게 설명해보면 일단 극점에 대한 얘기 있지. 극점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예시 그냥 그대로 써볼게.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본다라 하면은 여기에서 두 개지, 두 개.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한 개로 바뀌어. 교점이, 그치?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근데 그 뒤에 밑으로는 연계가 된다는 사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 맞지?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생겼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는 연계인데 이쪽 한 개, 이 밑에 거 두 개 이렇게 간다로 하는 사실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극점에 대한 얘기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다. 맞지? 불연속일 때 이거는 불연속일 때 이 2번 상황이랑 3번 상황이 어디서 나온다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거냐면은 지수로그 함수. 완전 최근 경향이야. 수능이나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2번, 3번을 연결시켜서 잘 기억을 해줘. 그치? 불연속일 때랑 함수의 정근선인 부분인데 이 불연속일 때 상황은 언제를 의미하냐? 여기 있는 예시를 그대로 들어볼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함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 여기서 지금 한 개지. 교점 한 개.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개야. 여기도 한 개인데 이 지점을 경계로 해가지고 갑자기 위로 올라왔더니 두 개로 바뀌었어. 이게 두 개.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한 개. 이렇게 지금 바뀌는 포인트잖아. 그치? 그럼 어떤 선이 중요한 거냐면은 이 새롭게 정의한 함수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 지점이 만약에 함수값이 3이야. 이 함수값이 3이었다고 해봐. F.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점이 함수값이 5였다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새롭게 정의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새롭게 정의한 함수에 대해서 t일 때 뭐 gt다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뒀다고 하면은 3일 때 그 다음에 5일 때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계속 한 개야. 한 개로 쭉 오다가 3에서 구멍 이게 막혔어. 여기까지 3까지. 그치? 그 3 넘어가면 5까지는 5에서 지금 두 개지. 5에서 두 개면 여기 두 개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여기 1이고 여기 2다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위에까지는 계속 이게 두 개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갖고 그 다음에 이 5를 넘어가면 갑자기 하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식이 된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한 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뭐에 대한 새롭게 정의한 함수? 교점의 개수에 대한. 교점의 개수에 대한 그래프를 새로 그려야 될 때는 얘를 1, 2,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이걸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채은 이거 이해돼? 진짜? 정근선에 대한 얘기는 그냥 짧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보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정근선이 이렇게 지금 깔려 있다 하면은 여기서 선을 그어봤을 때 이거 다 한 개지. 이렇게 한 개가 되다가 여기서 연계로 바뀌어. 여기서 연계고 그 밑으로도 연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고 가면 돼. 그치? 여기 나와 있는 예시 내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1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에 대해서 교점의 개수를 나타내 보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은 이 함수 마이너스 1이랑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으면 이렇게 좀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을 해석해 보면 이 y는 ft라고 줬대. 새로 그 교점의 개수를 y는 ft라고 새롭게 줬을 때 이 t에 대한 함수를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은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잡아보면 여기 이 지점을 1이라고 잡았어. 이 문제에서 이가 1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위에서부터 올라가 봐. 이렇게 그으면 0개지. 그치? 0개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2개로 바뀌어.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4개. 그치? 그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극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극점에서 3개로 바뀌어. 여기도 극점이었지 사실. 그치? 절대값 씌운 부분도 극점. 그 위에는 이렇게 그으면 2개.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FT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0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2개로 바뀌어. 그 다음에 넘어가면 4개가 되지. 이렇게 4개로 가다가 1일 때 갑자기 3이 되고 그 뒤부터는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교점의 개수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해됐지? 그럼 97쪽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99쪽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도전해볼게. 그리고 됐으면 이제 51번도 해보는데 51번 풀 수 있으면 진짜 뿌듯하겠다. 이거 이제 최근 오래 안 된 기출이거든. 뭐 고2 거긴 하지만
뭐 잘 안 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같이 한번 연습해 보자. 여기에서 지금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방정식을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x 마이너스 방정식이라는 말에 너무 꽂히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자. 이 fx, y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t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서로 다른 지금 실근의 개수를 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라 한 거니까 여기 이 3차함수부터 그려봐. 3차함수부터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1, 그 다음 이쪽이 2, 3 이렇게 있다 하면은 1에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3에서 이렇게 접한 함수가 될 거야. 이렇게 지금 그치? 이런 함수가 됐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이 t 곱하기 x 빼기 1은 1,0을 항상 지나가는 함수거든? 그치? 직선의 방정식인 거잖아. 그러면은 경계값이 어디서 달라진다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여기 1인 데에서 일단 접선을 무조건 그어봐야 되겠지. 그치? 접선일 때는 그냥 한 개인 상황인 거잖아. 이건 지금 한 개. 이게 한 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이게 살짝 기울기가 더 커져가지고 요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건 교점이 몇 개야? 이렇게 되면? 요거 한 개 아니지? 일단 이게 한 개가 아니야. 왜 한 개가 아니야? 여기에서 저 위에서 만나겠지. 여기 지금 두 개, 그치?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 곡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더 이 직선보다 더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가겠지. 여기서 하나 더 만날 거 아니야. 그치? 하나, 둘, 셋이라 볼 수 있다면 세 개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세 개가 된다. 맞지? 가인 이해됐어? 근데 얘보다 기울기가 작아져. 요렇게 된다 하면은 그러면 이때는 그냥 눈에 보이지? 하나, 둘, 세 개. 요건 세 개의 보장이 된다. 이렇게 좀 만들어진 상황.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 두 개가 요렇게 된다.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되는 상황. 맞지? 그리고 이거 이제 부호가 음수로 바뀌었어.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면 요렇게 만들어지면 한 개가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치? 이거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봐. 그 그래프로 그리는 것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슨 그래프? 요런 그래프로 나타내보라는 얘기야. 이런 그래프. 인천이 헷갈려? 다시 설명해줄게. 어디 헷갈려? 두 개는 이해됐어? 세 개는? A 값?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을 때? 이거부터 대답해봐야겠네? 그거 생각하려고 하면은 GX를 그려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되겠지. GX 함수를 직접 한번 그려봐.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어. 된 사람들은 49번, 50번도 한번 도전해봐. 근데 여기 봐봐. 여기 49번, 50번은 옆에 4점 중반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이제 이런 문제 풀 수 있으면
뭐 12번, 13번 정도 문제들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긴다고 보면 돼. 20번 정도나 이런 문제들.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나랑 같이 확인해 볼까? 이렇게 만들고 나서 계산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접선의 기울기 알아야 되잖아. 그치? 접선의 기울기. 그치? 근데 내가 그 계산할 때 그 미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치? 여기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분의 x-1 곱하기 x-3의 제곱 빼기 뭐 f1 이 상황이거든. 이렇게 이거를 이만큼을 요거를 fx라 본다면은 얘를 fx라 본다 했을 때 fx 빼기 f1을 x-1로 나눴을 때 극한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지어지는 거니까 얘 지우고 그냥 1 대입하면 된다고 얘기했어. 이거 지우고 1 대입하면 그냥 기울기 4가 나오는 거야. 맞지?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얘 미분 해봐야지. 곱해미분 써야지. 곱해미분 써야 되지만 그냥 지우고 1 대입하면 돼. 맞지? 어쨌든 4야. 4니까 여기 4인 이렇게 4인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이 잡혀 있을 때 또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여기 기울기 0이잖아. 그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였던 거야. 여기 이 접선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여기를 경계를 해가지고 값이 달라지고 있거든. 그걸 확인해 보면 돼. 그치? 그러면 요약해 볼게. 음수일 때부터 쭉 올 때는 계속 한 개야. 한 개 상태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여기서 선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됐다 했을 때 한 개 상태로 계속 왔어. 왔다가 0일 때는 갑자기 이제 두 개로 바뀐 거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두 개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다 세 개인 거죠. 세 개 상태로 가다가 4일 때까지 계속 세 개야. 그러다가 4일 때 갑자기 두 개로 이렇게 바뀌었지. 그치? 두 개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밑 넘어가 버리면은 4를 넘어가 버리면 이제 다시 또 세 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맞지? 연습해봐야 돼. 사실 고2 때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고2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유형에 대해서만 배운 경험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수특 같은 데나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마다 어려워하고 그냥 풀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이 유형에 대한 딱 대처가 안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는 형태로 이렇게 가보기로 할게. 서진이 괜찮아? 49번, 50번도 도전해봐. 이쯤 되면은 좀 신나야 되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약간 설레잖아. 가연이 설레지? 아이, 아이, 안 설레. 응. 응. 1, 3, 4? 요거는 그냥 내가 편의상 이렇게 썼던 거였고, 필요 없고 0과 4가 중요한 거야. 0, 4. 얘 X축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얘기한 거 한번 다시 봐볼게. 문제에서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설명해 줄게. 지금 GT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T축으로 바뀌었어. 여기 T축이고 여기가 지금 GT축인 거. 이렇게 된 거야. 아까 처음에 여기 이 부분은 여기가 X축이면 여기 이제 Y축이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Y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하면은 완전히 지금 문자가 바뀐 거야. 지금 문제에서 Y는 GT의 그래프를 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럼 T의 값에 따른 GT가 나오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근데 T라고 하는 건 기울기였지. 그치? 기울기인 거니까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계속 한 개였잖아. 한 개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기울기가 0일 때 갑자기 1로 바뀌었어. 여기 1. 이렇게. 1? 두 개지? 두 개. 1이고 여기 2고 3인 거니까 두 개로 이렇게 바뀌었잖아. 교점 두 개로.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살짝 양수로 넘어가면 세 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면 2개, 다시 또 3개 이렇게 갔다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새로운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 이 함수를. 완전히. 이해됐어? 네. 근데 그럼 4를 아, 4는 내가 여기 미분계수 1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4라고 얘기한 거. 1인 지점 x가 1, 이거 미분해볼까? 미분하면은 요 함수 있잖아, 이 함수. 요거 1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4라고 얘기한 거. 왜냐면 지금 1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 접선의 기울기가 4라고 얘기한 건데 그때는 접점이 하나, 둘인 거거든. 이렇게. 접점이 아니라 교점이야. 하나, 둘 이렇게. 그치? 얘 미분해봐. 미분해보면 y 프라임은 하고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x-3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2x-3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을 하면은 얘 다 지워지잖아. 다 지워지면서 그냥 4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기울기.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여기 함수 도함수의 정의로도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였고. 이 4라는 숫자 나온 거 이해됐어? 미분 계수인데 왜 거기가 미분계수인데 왜 4가 되는지? 미분계수가 곧 기울기거든. 여기 이 t 곱하기 x 빼기 1이잖아. y는 여기 요 직선의 방정식 봐봐. 얘 이해됐어? 잠깐만. 49번 하나 더 해보고 잠깐 쉴게. 49번에 이렇게 써보면 되지?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x 빼기 3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0일 때 접하고 그 다음에 3일 때 통과했지? 이렇게 한다. 이쪽을 여기 x축이 아니잖아요. 여기 y는 4지? 이제 이 정도 그래프 가볍게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얼마야? x값 지금 2란 말이야. 그치? 2가 그치? 확인됐고 그러면 여기 연결시켜보자. 여기 y는 4. 그 다음에 이 위에 쪽 여기는 2를 대입해보면 되잖아. 여기다가. 그치? 여기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 거니까 8이란 말이야. 여기 요 선이 이렇게가 지금 8이라고 볼 수 있겠지. y는 8.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fk야. 그치? 근데 이 y는 k라고 하는 직선을 지금 계속 그려봐야 되잖아. 왜냐면 애초에 방정식이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는 k였던 거니까 이걸 지금 두 개로 자른 거잖아.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 하나랑 y는 k 하나랑 이렇게 자른 거니까 두 그래프 사이의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y는 k를 위아래로 1부터 지금 쭉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f1, f2, f3 요렇게가 똑같을 거고 플러스 f4는 좀 다르겠지? 그 다음에 f5에서부터 해서 f6, f7까지는 또 똑같을 거고 f8 다를 거고
그 다음에 F9부터 또 다를 거고. 네. 일일이 다 쓴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얘네는 각각 얼마야? F1, F2, F3은? 1이지. 그치? 왜냐면 여기 교점이 이 밑에서 이렇게 가면 한 개잖아. 이렇게. 4 밑에는 1인 거니까 1 곱하기 3인 거. 이렇게. 그치? 3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F4는 이때는 교점이 이제 2개로 바뀌었지. 그치? 근데 어디에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이 극점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졌다고. 극점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달라지는 거잖아. 그치? 오늘 그거를 기억해 놓으라는 거야. 2개로 지금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5, 6, 7로 가면은 5, 6, 7에서 지금 다 3개지. 3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3 곱하기 3 이렇게 됐고 F8에서는 다시 2개. 그 다음에 F9랑 10은 여기는 이제 1개지. 1개 곱하기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더하면은 정답이 된다.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조금 더 자신감 갖고 해봐. 50번, 51번도 할 수 있어. 쉬고 싶은 사람들은 잠깐 쉬었다 할게.
여기 질문 있었던 거 하나씩 좀 설명해 줄게. 32번부터 봐볼게. 잘 풀었던 문제면은 근데 32번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32번은 좀 같이 봐보면 도움이 되겠다. 32번에 대한 얘기는 뭐의 어떤 단원이었냐면은 극한에서 이제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에 대한 얘기였었거든.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던 문제였는데 32번 이 n제 도전하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되는지 보고 연습 같이 해나가면 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fx 플러스 1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 존재하지 않는 실수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존재하는 거야. 다 존재하는데 이게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게 딱 한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극한값이 없는 애가 딱 한 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서 뭘 먼저 적용해 보냐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써보자. F1은 0이고 그 다음에 F'1은 0보다 작은데 최고 차이 가수가 1인 3차함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거든. 이런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최고 차이 가수 1인데 이 1에서 함수값이 0이고 미분계수가 음수라 했으니까 어디랑 어디 사이냐면은 요 극값이랑 요 극값 사이 어딘 거야. 그치? 그래야 1이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런데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렇게 있다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하면은 여기가 1이다 라고 하면은 f1은 0이고 f'1은 음수다 이렇게 보장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 거지. 맞지? 근데 이거 잡고 나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축을 긋는 순간에 이 교점이 무려 3개라는 걸 알 수 있어. 3개가 생겨버렸지. 그치? x축과 교점이 3개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밑에가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3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거를 이제 단서로 주고 시작을 한 거야. 밑에 분모가 3개, 0이 되는 부분이 3개가 있다. 이렇게. 그치? 그러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FA가 0인 부분이 0일 때 일단 이 A에 들어갈 수 있는 3개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때 FA 플러스 1이 요게 어떻게 되면 될까? FA 플러스 1이 뭐가 아니면 될까?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뭐가 아니면? 대답한 것 같아. 그치. 이게 0이 아니면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 밑에가 0으로 수렴하는데 위에가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했다라면은 발산하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근데 그게 여러 개가 나오면 안 돼. 여기 3개 다 넣었을 때 다 된다가 아니라 하나밖에 안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무조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어. 어디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놨을 때 이 베타 부분은 무조건 확정이야. 왜냐면 베타 플러스 1은 함수값이 0일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 베타는 무조건 그냥 얘 결정이 걔 있는 애인 거야. 그치? 그 나머지 이 알파랑 1 있잖아. 얘네들은 1을 더했을 때 다시 뭐가 되면 되냐면은 FA 플러스 1이 0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되면 돼. F 알파가 0일 때 F 알파 플러스 1도 0이면 되는 거야. 얘도 0.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F 알파 플러스 1이, F1이 또 0일 때 이 F 베타도 F 알파 플러스
2라고 해야겠네. F2도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1을 더한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그래프는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 거냐면은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정확하게 딱 가운데를 지금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F1이 여기 있고 여기 0이고 여기가 2다. 지금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F2가 0일 때 F3은 0이 아니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 0분의 0, F0이 0일 때 F1도 0, F1이 0일 때 F2도 0. 이렇게 되니까 0분의 0 꼴인 거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돼.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답이 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따라서 f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6이 정답이야. f3은 6.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지. 맞지? 32번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극한에 대해서 계속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냥 가정하는 상황 이런 것들 해석하면서 해보기. 그치? 0분의 0꼴이라고 해서 항상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이거 설명을 내가 완전히 다 한 건 아니야. 0분의 0꼴인데 실제로 지금 함수들이 차수가 똑같아. 얘랑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위아래 지금 차수가 똑같지. 차수가 똑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0분의 0꼴 상황에서. 맞지? 0분의 0꼴이라는 거는 위아래로 지금 지어진 거야. 0인자가 하나씩. 이렇게. 실제로 하나만 해볼게. 여기 궁금하면 여기다 하나 해보면 fx 플러스 1 대입해봐. 그래서 x가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할 때 해보자. 영어로 할 때 돼서 밑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인데 위에다가 이 x 플러스 1 대입했잖아. x 플러스 1 대입해버리면 여기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가 되지? 여기다 x 플러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그치? 이렇게 됐으니까 둘이 이렇게 다 지어지고 나면은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볼게요. 34번. 이 34번은 그러니까 어떤 단원이었었냐면 치환하는 단원이었어. 치환에 대한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면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는 우리한테 좀 불편하단 말이야. 생각하기야. 그치?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줬던 거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1 분의 fx 이렇게 만들어서 요게 이게 k인 거야. 이게 k이고 동시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해서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이 fx는 k 요렇게 둘 다 얘기를 한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밑에 거를 x는 마이너스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간다를 하면은 결국에 이 식은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은 리미트 t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하고 나서 루트 t제곱 플러스 1 분의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t인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게 지금 k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 딱 언뜻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은 여기 f 이거 x로 고쳐도 되겠지? 그냥 t 무한대로 그러니까 얘랑 지금 fx일 때랑 f 마이너스 x일 때랑 둘 다 극한값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fx는 어떤 함수여야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먼저 판단해 볼게. 밑에 1차야. 여기도 지금 밑에 1차지. 그치?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fx는 몇 차 이하의 함수인 거야? 그치. fx는 1차 이하의 함수인 거야. 1차 이하의 함수. 이렇게 보장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치? 근데 여기서 얘를 fx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봐. fx는 ax 플러스 b라고 놨을 때 여기에서 얻어지는 식은 뭐냐면은 이 ax 플러스 b면 무한대 상황이면 최고창의 개수의 b만 보면 되지. 근데 x분의 x인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a는 k야.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근데 이 밑에 거는 여기 이 부분이 얘가 x자리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x를 이렇게 고칠게요. 이렇게 치환한 거니까 고쳐도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됐다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마이너스 a는 k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그래서 따라서 A랑 마이너스 A랑 같으려고 하면은 A는 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사라지고 fx는 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근데 f0은 3이라고 했으니까 얘 그냥 상수함수인데 f0은 3이라고 했으면 그냥 b도 3인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이 나오는 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시켜볼게. 이 35번은 0 플러스인 상황에서 x 3승 플러스 x분의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쪽이 x 3승에 f x분의 1 빼기 1은 5. 그 다음에 그 다음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분의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얘 불편하잖아. 0 플러스 x분의 1이면. 그치?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여기를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해주면 이렇게 x분의 1을 t로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생각한다. 그치? 그러면 이거 지금 정리해보면 이 식은 지금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치?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지금 계산해보면 t 요거 바꾸면 x는 t분의 1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t의 3승분의 1 플러스 t분의 1 분해가 되겠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역시 t의 3승분의 1 그다음에 ft 빼기 1 이렇게 바뀐 게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맞지? 그럼 위아래로 t 3승 곱해버려. t 3승 곱하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t 제곱 분해가 되고 위에는 ft의 빼기 t 3승은 5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따라서 fx라고 하는 거는 x 3승에 플러스 그 다음에 5x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둘이는 지어져야 되잖아. 둘이 지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 첫 번째 조건이 하는 역할은 다 끝난 거야. 그치? 최고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여기 이거 무한대에 대한 상황인 거니까 최고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돼. 맞지? 두 번째 거는 거꾸로 지금 x가 1로 갈 때 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인 거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f1은 0이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다시 미분계수를 해석해도 되는데 이 단원에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본다 하면 이 0분의 0꼴이어야 지금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때 얘를 바로 위아래 거를 각각 미분계수의 정의로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미분해서 1 대입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대입해보면 여기 2x 플러스 1 f 프라임 x 여기다가 그냥 이제 1을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을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3분의 f 프라임 1인 거야. 근데 이게 3분의 1이니까 따라서 f 프라임 1은 1이다 식이 바로 이렇게 정리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거 이제 미분 뒤에 부분 마지막 부분 이제 결정을 바로 해버리면 되겠지. f 프라임 1은 1이 됐으니까 이 뒤에 부분에다가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미분했을 때 1 대입한 게 1이다라면 a 값이 얼마인지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문제에서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었나? F1이 0인 거 쓰면 되겠네. 그치? 여기다 1 대입한 게 0인 거니까. 그치? 그렇게 쓰면은 계산 마무리 되겠다. 그치?
36번, 44번 두 개는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거 살짝만 좀 보류하고 우리 어차피 월요일에 다시 한번 할 거니까 내가 오늘 이번 주에 확통 진도 개념 마무리에 좀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거 좀 설명을 하고 나서 시간 되는 만큼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조금 기다려줘. 확통 오늘 뭐 개념서나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쉬운 문제 내가 뽑아왔으니까 이거 그냥 가볍게 살펴보면 되고, 야, 책 있는지 없는지랑 상관없이 통계적 추정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부분에 핵심을 좀 이렇게 짚어줄게. 그거를 하고 나서 확통 문제를 좀 더 풀어보면 되겠어. 이번 6월 모의고사 범위가 아니긴 한데 내신 중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잘 챙겨야 되고,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확통 한 바퀴 돌려놓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 좀 연습을 이렇게 해놓고 가도록 하자. 평정책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다행이라 생각해. 지금 모르는 부분들 알게 되는 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배워 나가면 돼.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 아유. 통계적 추정 전에 요거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항분포랑 근데 정규분포는 상관이 없어. 이항분포는 그치? 연속 확률 변수, 이쪽은 정규분포 쪽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고 이쪽은 아예 뚝뚝뚝 떨어져 있는 애들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상관이 없다고. 그치? 근데 이 n 값이 커지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n 곱하기 p가 5 이상이면은 정규분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가볍게 예시를 들면, 만약에 시행횟수가 뭐 10번이었다 라고 하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렇게 한번 가볍게 설명해 볼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번 던졌어. 10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있지. 이 횟수를 확률 변수로 정했다 이렇게 해봐. 그치? 그렇게 했다라 하면은 얘 10번 던질 때 평균적으로는 몇 번 정도 나오겠어? 1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오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긴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점이 찍히고 갑자기 확 기울어져.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그래프가 약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게 10번을 던졌을 때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거 주사위를 한 50번 정도 던져보잖아? 주사위 50번 정도 던졌을 때. 30번 해볼까? 30번 던졌을 때 1의 눈의 횟수를 분석한다 하면은 그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얘가 조금 이렇게 정규분포처럼 점이 이렇게 찍혀. 정규분포처럼. 이거 완전히 50번 던져서 더 횟수를 늘리면은 완전히 정규분포처럼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횟수를 늘리면은 이 분포가 이렇게 비대칭형이 아니라 대칭형 정규분포의 형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이었지. 그치?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해놓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 연결시켰던 건 뭐였냐? 이 개념이었어. 이게 수능 관련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거거든? BMP를 정규분포로 바꿔줄 때 NP, 그 다음에 여기가 NPQ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요렇게. 그치? 요게 NP가 의미하는 게 평균이었고, 이게 평균. 그 다음에 NPQ라고 하는 게 결국에 분산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정의됐다라는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요거를 우리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은 이게 의미하는 건 그냥 정규분포야. 그치? 근데 그냥 정규분포 하나만 갖고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왜냐면은 이렇게 예시를 들잖아. 우리 반의 평균이 50점일 때 50점이고 평균이 50점이고
평균 50점. 분산이 10이야. 표준 편차랄까? 표준 편차가 10이야. 이때 내 점수가 70점이야. 여기 한번 암산해봐. 이거랑 두 번째로 평균이 우리 반 평균이 70이야. 근데 표준 편차가 20이야. 그때 내 점수가 90점이야. 둘 중에서 누가 더 시험 잘 본 걸까? 1번이랑 2번 중에서. 1번이 더 잘 봤어. 어떻게 그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어?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평균에서 이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치? 표준 편차 곱하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다. 맞지? 근데 여긴 평균에서 그냥 1시그마만큼만 떨어져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내가 말한 얘기 요즘 뭐냐면은 이거 지금 그래프로 표시를 했을 때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평균이 50인 거. 그치? 이렇게 됐다 하면은 이쪽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쪽이 이렇게 평균 70이야. 70인 상황에서 그래프가 얘가 표준 편차가 더 크니까 더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더 넓게 퍼져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때 여기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냐? 내가 70점인데 이렇게 70점.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90점일 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요 거리가 이만큼의 거리가 지금 이 시그마인 거고 여기 이만큼 거리는 지금 시그마인 거야. 그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얘가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매번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했던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 G값이라고 하는 게 시그마분의 X-M이다. 이게 이제 표준화의 도구였던 거였거든. 그치? 이걸 정리하면은 결국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냐? 표준화를 했을 때 얘가 요렇게 평균이 그냥 0 돼버리는 거야. 그치? 0인 상황에서 내 위치는 G값이 1일 때로 지금 이렇게 잡혀버리는 상황이었던 거지. 요렇게. 그치? 요 차이가 X 빼기 M 해봐. 70 빼기 50 하면 2 시그마지. 2 시그마로 나누면 2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 위치는 G값이 2 된 거야. 맞지? 근데 요 상황을 계산해보면 이 상황은 얘랑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여기에서 나는 이번에 1일 된 거지. G값이 1일 때. G값이 1일 된 거니까 이 2일 때보다 1일 때가 좀 더 못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 결론은 이 N값이 0,1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표준화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이었어. 그치? 근데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능형 문제에서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게 요렇게 한 단계를 걸쳐서 가는 상황. 요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기로 할게. 그치? 잠깐 좀 시간을 내서 해볼게. 통계 쪽 까먹었다. 아니면 이 마지막 부분 좀 생각 안 난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듣고 시험 문제부터 다시 복습해보고 하면은 기억이 날 거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 그러니까 모집단 있어. 근데 모집단에 이렇게 되게 여러 개가 있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일부만 이렇게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지. 조사. 그치? 추출. 했을 때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냐면 표본이라고 부르는 거야. 표본. 이렇게 지금 4개 들어갔으니까 4개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치? 근데 이거 한 번만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여러 번 뽑아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표본 1이라고 한다면은 표본 2는 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뽑아가지고 얘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지. 그치?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다. 표본 3도 있고 표본 4도 있고 이렇겠지. 그치? 하나만 더 만들어 놓을까? 표본 3 이렇게 하나 더 잡아볼게. 이렇게 됐다 생각해보자. 그치? 이렇게 됐는데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거는 수능에 안 나온다를 보면 돼. 이 표본들 있지. 표본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표본들의 평균.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 이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요렇게 이 표본의 평균인 거야. 요 하나의 표본의 평균. 표본 1이라 해볼까? x1의 평균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좀 특이하게 분산을 이렇게 표시하거든. S제곱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얘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S제곱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치? 근데 고교 과정에서 S제곱이 왜 n-1분의 1로 나눈 다음에 편차의 제곱들을 쭉 더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굳이 물어보질 않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 표본 뽑은 거에 대한 평균이랑 분산을 구하는 과정들은 굳이 다루지 않는다. 내신에서도 거의 나올 가능성 좀 드물다 보면 돼. 그치?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여기에서 한 번 뽑은 게 있고 또 한 번 뽑은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x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x3가 있었겠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 각각 뽑은 애들의 이 표본 평균의 평균 그건 중요해. 그건 이제 수능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표본 평균의 평균. 한 번씩 뽑은 애들을 계속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얘네들의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그치? 그리고 얘네들의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만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해볼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봐보자. 1부터 3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있어. 공이 있는데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건데 이번에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은 딱 한 번만 뽑아. 공을. 한 번만 뽑을 때 평균을 낸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한 번. 한 번 뽑을 때 평균이야. 한 번 뽑을 때 평균이면 여기 3분의 1이고 여기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겠지. 각각이. 전부 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그래프로 표시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냥 이 상황에서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은 다 그냥 3분의 1인 거야. 3분의 1에 점 한 번 찍고, 점 한 번 찍고, 점 한 번 찍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얘의 평균을 구한다라면은 이 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둘이 다 곱해서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당연히 2가 돼. 그치?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해보면 되겠지? 아니면 그냥 2에서 하나씩 뺀 다음에 계산하면 되고. 그럼 이 분산 구해보면, 분산은 뭐가 나오냐면은, 얘가 3분의 2가 나와. 3분의 2. 그치? 표준 편차는 굳이 구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공식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교과서상에서도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증명해. 무슨 증명인지 한번 봐봐. 2번 던졌을 때는, 이 변수 자체가 달라져. 왜냐면은, 얘 지금 보건 추출이거든? 한번 뽑고 나서 다시 집어넣어. 또 뽑는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치? 그러면은, 1을 2번 뽑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2개 뽑은 애들의 평균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1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1, 2를 뽑을 수도 있잖아. 1, 2를 뽑았으면 둘의 평균은 2분의 3이지. 그치? 그럼 여기 변수가 2분의 3도 있는 거야. 그리고 2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5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3도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거에 대한 평균을 내보면 이 평균들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 9분의 1, 여기 9분의 2, 그 다음에 여기가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9분의 4였나? 9분. 3 맞네?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9분의 9 되지? 이렇게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그치? 이거 계산 쉽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 분포가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이렇게 약간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좀 달라졌지. 그치? 이게 2번이 아니라 3번을 뽑잖아? 3번을 뽑으면 그러면 그때는 평균의 확률 변수가 훨씬 많아져. 왜냐면 예를 들어서 1, 1, 2 뽑았다고 해봐. 그럼 3분의 4도 나오지. 그치? 3분의 4 여기 지금 더 추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더 세세해진다는 얘기야. 이 확률 변수 자체가. 그치? 그렇게 되면서 이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은 약간 요런 형태로 바뀌어. 이게 내가 지금 그냥 과장해서 그린 거야. 원래 곡선이 돼야 돼. 약간 요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 분산이 이렇게 바뀌어. 그치? 결론이 뭐냐면은 여기서 평균 내면 이거 다 2야. 여기는. 여기 평균은 전부 다 2인데 분산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아까 3분의 2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얘를 2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서 3분의 1? 2로 나눠줘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곱하기 2분의 1 꼴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약간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그냥 이게 귀납적으로 이해를 하는 식으로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거든? 이거 뭐 공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증명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여기 예상해 볼 수 있지. 여기 2로 나누는 값이 된 거잖아. 그치? 3번 던졌다면 여기 9x 뭐 될 것 같다? 9분의 2. 이렇게 나온다 얘기한 거야. 여기 이 부분이 여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에서 3분의 1이었던 거고 여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에서 9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표본을 여러 번 만들어서 걔네들끼리 평균을 내잖아? 그렇게 한다 하면은 여기서 뭐가 추가되냐면은 이 개념이 추가가 돼. m은 똑같은데 n분의 시그마 즉 이 분산이 n분의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으면 돼. 그죠? 그래서 이게 표본의 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반복해서 시행을 했을 때 이렇게 바꾸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파악할 줄 아는 게 힘이야. 유형별 문제를 풀 때 그냥 푼다가 아니라 얘를 바꿔놓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표준화할 준비가 돼 있는 거지.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되겠다. 그치? 윤재 어때? 이거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야? 우영이는 어때? 괜찮아? 좀 헷갈려? 개념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가연이 이해했어? 오늘 좀 넋이 나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설명할게. 하나만. 개념 다시 여기 앞에서부터 우영이 좀 헷갈리면 보고 반복해서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 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봐. 하나만 더 설명할게. 여기 이거 지우고 이것만 하나 좀 더 얘기해 보자. 어제랑 오늘이랑 사전투표 날이었잖아. 근데 고3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나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투표한 사람들도 있지. 애들이 나한테 1번이 좋냐 2번이 좋냐 그러는데 유도 질문에 넘어갈 뻔했어. 네, 옷 색깔이 아니야 그냥 입고 온 거야. 아무 의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하긴 근데 선거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선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 보는데 얘네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모집단에서 이 개념이 왜 구분을 해야 될 게 이렇게 잘라줄게. 얘가 구분은 이렇게 해. 그러니까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건 내가 각각에 대한 이 평균을 구하는 건 아니고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렇지만 여기 추정할 때 있잖아. 추정할 때는 일단 추출을 했지? 추출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만 보는 거냐면 딱 한 번만 추출한다 생각해야 돼. 한 번만 추출. 한 번 추출.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송국이 있다고 해봐. 그치? SBS랄까? 이것도 논란거리야? 어쨌든 어떤 방송 MBC 할까 그랬더니 또 싫다는 애들 있고 모르겠어 나 그냥 아무튼 어떤 방송국이라 해봐. 그치? 방송국에서 한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선호하는 후보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해봐. 그치? 근데 그거를 여러 번 할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뭐 여러 번 해가지고 왜 그렇게 돈을 낭비하겠어. 그치? 한 번 뽑아놓고 10,000명을 뽑아놓고 나서 여기에 대한 그냥 평균을 내고 분산을 내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그 한 번 뽑은 애들의 평균을 내는 자체에 대한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뭐가 중요하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야. 특히 이건 지금 개념을 알고 있으면 더 이해가 될 거거든. 한번 내용을 한번 봐봐.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애들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x1, x2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온 게 있겠지. 여기서 지금 뭔가 이렇게 x1, x2 이렇게 해가지고 xn까지 이렇게 잡힌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거 하나 얘기한 거야. 하나. 잡힌 애들. 이거에 대한 이제 표본의 평균을 이렇게 잡았다 해보자. 그러면 그게 x반 거야. 그치?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여기에서 오늘의 그냥 마지막 개념 설명인데 내가 짧게 설명하면서도 여기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잘 봐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거거든. 이렇게 자르고 이쪽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집값을 마이너스 1.96이랑 1.96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에 확률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0.475, 0.475라서 0.95야. 이게 그치? 그러니까 이 안에 이만큼 안에 사람들이 95%는 이 안에 지금 분포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일단 그치? 그렇게 잡아서 0.95라 해보자. 0.9 그치?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봤었지. 집값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지금 마이너스 1.96이랑 1.96 사이인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G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으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이쪽도 고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여기 이 증명을 이렇게 정리해야 돼.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 M 값이야.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 예. M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 식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 시그마를 곱해. 시그마 곱하면 마이너스 1.96 시그마, 1.96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양쪽에다가 이 x를 빼버려. x를 빼고 그다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m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지. 그치? 그럼 정리한 식은 이제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 m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x바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 x바 이거 한번 지금 뽑은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표현해 보면 얘가 이렇게 정리가 돼.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정리가 되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 x파 이 말이랑 이 m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를 보면 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한 번 뽑았을 때 우리 m 값이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한 번 뽑았을 때 얘네들 평균은 이미 냈겠지. 방송국에서. 그렇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자료랑 모집단 이거 모집단이거든. 모집단의 자료랑 비교를 한다라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어떻게 뽑았을 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항상 같겠지. 그치? 같은 상황이면 얘를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 아니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 최대한 지금 내가 다 길이 같게끔 만들어 이렇게 뽑았어. 근데 여기 안에 이 가운데 부분이 있지. 이 가운데 부분이 의미하는 게 한 번 추출해서 내가 조사했을 때 x파야. 이렇게 x파. 그치? 또 한 번 뽑았을 때 이 부분 x파. 얘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빠져있는 거고 더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것 때문이야. 우리가 이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모집단의 평균이 있잖아. 이 평균 m이라고 봐봐. m 값이 여기 지금 딱 걸쳤지. 그치? 여기 지금 들어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조사는 성공인 거야. 왜냐면 이 안에 m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0.95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0.95. 그치? 들어와 있으면 성공. 여기 봐봐. 이 길이 안에 이 평균이 여기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 그치? 그럼 이 조사도 성공이야. 이 안에 들어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여기 이렇게 잡았으면 이 안에 얘 지금 들어와 있잖아? 이것도 성공인 거야. 얘도 평균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 성공인 거야. 그치? 근데 이 마지막 조사를 보면 평균보다, 모집단의 평균보다 이 길이가 좀 벗어나 있지. 그치? 얘는 지금 실패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몇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냐면 5%인 거야. 100번 추출을 해서 실행을 하면 그 중에 5번은 실패하는 거야. 실패라는 말의 관점은 이 모집단의 평균이 이 구간 안에 안 들어와 있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나머지 100번 했을 때 여기 5번이라 하면은 이렇게 나온 애들이 95번은 된다는 얘기야. 95번. 95번은 이 실내 구간 안에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와 있다. 그게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내가 어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 선호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 그치? 조사를 해봤더니 X바가 나온 거야. 그치? 그리고 이 시그마 값은 여기에서 표준 편차를 조사해보면 나오게 되겠지? 분산과 표준 편차를. 그치? 그리고 N 값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내가 조사했던 표본의 안에 개수를 의미해.
1000명을 대상을 했으면 여기 1000이 되는 거고 10,000명을 대상을 했으면 만이 되는 거지. 이 분모가. 그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안에 지금 이렇게 지금 평균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95%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만약에 같은 0.95의 확률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면 좋겠어? 길어지면 좋겠어? 짧아져.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면 더 정확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돈을 많이 들여서 내가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해보자. 그치? 그 여기가 분모가 엄청 커지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그치? 근데 그렇게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이렇게 짧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게 잡아가지고 따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 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95%가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또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0.95보다 0.99가 항상 정확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정확도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의미 있는 조사냐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우리 학교의 수학 시험의 평균이 10점과 90점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얘기는 90점? 10점과 100점이랄까? 10점과 100점 사이다라면은 내 얘기에 거의 신뢰도는 100%가 되겠지. 그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미 있는 조사인 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2.56으로 바뀌면은 지금 2.58이었지? 2.58이 많이 나온 숫자인데 2.58로 바뀌면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0.99일 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까지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확통 부분 좀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AM부터 하고 나서 이제 미디엄 받아서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는 예습일기랑 뭐 내신하는 친구들은 복습일기까지 이렇게 같이 할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능 계속 챙겨가는 친구들은 오늘 모의고사 또 3개 정도 더 받을 거거든. 그리고 좀 더 많이 나눠줄게. 그렇게 해서 계속 정리를 해나가는 걸로 하자. 그게 받은 게 지금 A입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했었지만 다음 주 금요일이 휴일인데 그때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하기로 했었어. 까먹지 마.